영화 퀸틴 타란티노 8 혹은 퀸틴 타란티노 8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퀸틴 타란티노가 발표했던 신작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를 제외한 그의 필모그래피 전체를 다룬 영화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가 총 10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걸 제외하면 9편이잖아요. 근데 왜 8이냐? 킬빌 1하고 2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퀸틴 타란티노 8입니다. 퀸틴 타란티노 영화가 워낙에 속도감이 있고 그리고 피범벅으로 끝나는 극단적인 폭력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전작들의 부분을 편집해서 만든 이 영화는 관람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타란티노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지만 타란티노 감독의 인터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했던 그런 배우나 스태프들이 주로 인터뷰에 등장을 하고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퀸틴 타란티노에 대해서 회상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퀸틴 타란티노가 온라인 문화보다 오프라인 문화, 아날로그 문화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설마 지금도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가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아서 메모를 아이디어를 갖다 메모할 때 종이에다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디지털 영화보다는 필름 영화에 대한 신뢰가 워낙에 커서 퀸틴 타란티노는 2010년도 LA에 있는 뉴 비벌리 시네마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서는 35mm 필름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 영상에서는 퀸틴 타란티노가 촬영장에서는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핸드폰을 다 압수한대요. 압수한 다음에 촬영 다 끝난 다음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냐면 차용이죠. 일종의 아주 중요한 이미 발표됐던 다른 감독들의 영화에서 중요한 여러 장면들을 차용을 해서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인용에 아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작들에 대한 오마주,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 원작들을 훔쳐놓은 게 내 영화다 라고 아예 말을 했대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참고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작업이 유명한 어떤 여러 영화들에 대한 참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킬빌을 예로 들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킬빌이 홍콩 무협 영화에 대한 무수한 레퍼런스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정규 영화 교육을 받지 않고 비디오 대여점 직원으로 시작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 1992년도에 발표된 그 영화에서는 배우들한테 돈이 워낙에 없어서 그 의상을 각자 갖고 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종래 영화 문법하고 타란티노 영화가 가장 크게 결별되는 지점, 새로운 문법, 타란티노만의 어떤 새로운 영화 문법은 저는 펄프 픽션에서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야기 전개가 순차적인 시간순을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스타일 가운데 하나는 피범벅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폭력씬하고 되게 세게 표현들, 껌둥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이게 인종차별의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허구적인 표현의 영역이다라는 게 타란티노 입장이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적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퀸틴 타란티노도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선을 걷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공감이 갔습니다. 또 다른 퀸틴 타란티노 스타일 중에 하나는 킬빌이나 제키 브라운에서 나오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의 등용. 또 하나는 타란티노가 종래 어떤 배우들이 어떤 배역을 맡아왔으면 그 배우한테 전혀 다른 배역을 맡긴대요.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도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고 관객 입장에서도 이 배우가 이런 연기를 하다니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종래 영화 문법하고 결별하는 타란티노만의 새로운 영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퀸틴 타란티노의 스타일 혹은 그 사람의 영화 가치관에 대해서 제가 또 공감이 갔던 거 혹은 제가 마음 깊게 움직였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하는 스텝하고 배우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일했던 스텝 혹은 같이 일했던 배우를 항상 다시 쓴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유대를 되게 중시한다는 거. 근데 예술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저는 인간적인 유대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살아왔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반성되거든요. 영화 중반부부터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비난 인터뷰가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 말미에도 그게 나오는데 하비 와인스타인은 2017년도 10월 달에 미국에서 미투를 촉발시켰던 영화 제작자죠. 근데 하비 와인스타인이 퀸틴 타란티노의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유통시켰던 그 영화사의 대표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미투로 마무리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미투가 아무리 국제적인 신드롬으로 전례 없이 무서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와인스타인한테 쏟아진 어떤 그 집중적인 분노의 그 흐름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와인스타인하고 퀸틴 타란티노는 동반 성장한 경우거든요. 더더군다나 와인스타인은 아직은 재판 중입니다. 아직 범죄인으로 규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식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는 거는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독신자인 퀸틴 타란티노는 작년 2018년도 연말에 결혼했다고 하고 빠르면 올해 아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영화 퀸틴 타란티노 8은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몰입을 해서 봤지만 마지막을 이렇게 밑으로 끝내는 거에 제가 좀 열받아서 별점을 3개만 주겠습니다.